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리산에서 살고 있습니다. 산수유도 예쁘게 피고요. 지리산과 섬진강이 있는 아주 멋진 곳으로 2009년도에 귀농을 했습니다. 귀농을 해서 뭘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지리산에 살기 때문에 지리산에서 나오는 특산물을 가지고 선물 세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쇼핑몰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요. 생각만큼 판매가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인터넷에 키워드 광고를 할 수도 없었고, 그 당시에만 해도 블로그라든지 카페 마케팅 정도만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가 2009년도였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어떤 SNS 매체들이 뜨고 있었습니다. 트위터들도 많이 활성화되고 있었고요. 그래서 돌파구가 뭘까 고민을 하다가 SNS 미디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홀을 오가면서 SNS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당시에 링크나우 블로그 클럽의 유영진 대표를 만나게 됐고요. 강진영 대표랑 같이 SNS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 많은 도움을 그동안에 제 도움을 받았고요. 내려와서도 소셜 골방이라고 이러한 조그마한, 저희 구례 같은 경우는 인구가 2만 7천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지역인데요. 하동군, 경상남도 하동군의 농부들과 우리 전라남도 구례의 농부들이 모여서 저희 면사무소 인터넷 사랑방이라는 작은 사랑방에서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서울에서 공부를 하면 저는 또 내려와서 다시 가르쳐 주기도 하고요. 이러면서 그 골방을 이어왔고요. 2년 반쯤 면사무소 골방을 사용을 하다 저녁마다 매주 저녁 야근을 서줘야만이 그 골방을 쓸 수 있었는데요. 그 공무원이 군청으로 발령이 나면서 골방을 쓰지 못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읍에 있는 커피숍이라든지 우리 회원들의 집을 다니면서 명맥을 이어오면서 골방을 운영을 했습니다. 또 좀 분위기가 안 좋아지다가 이제 분위기를 좀 전환하자 이런 계기로 해서 지리산 둘레길 센터가 생기면서 그 공간에서 이제 소셜 수다라는 이름으로 매주 수요일 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소셜 수다라는 이름으로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센터장이 사직을 하면서 그 공간을 쓸 수가 없어서 한 3개월 정도의 이제 공백기가 있었고요. 그 후로는 또 구례군 기농기촌 지원센터라는 공간이 지금 사진에 나온 공간이 생기면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40명이 오셔가지고 성황리에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갈수록 숫자가 지금 늘어나서 지금 고민입니다. 그래서 군청에다도 공간을 좀 제한을 하기도 하고 있고요. 어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좌우지간 지리산에도 이런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이제 전라남도에 있는 광양에 있는 김영균 대표, 그리고 광주에 있는 최양용 대표랑 한 13분의 SNS를 선도하는 분들이 모여서 사단법인을 만들게 됩니다.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전국에 저희가 필요한 곳에 다니면서 재능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울릉도에 가려고 광고도 하고 사람도 모으고 배 표까지 다 끊었었는데 태풍이 와서 갈 수가 없어가지고 올해는 기필코 다시 한번 가서 재능 기부를 해볼 생각입니다. 제 페이스북 친구가 5,000명이고요. 페이스북 페이지도 2,4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트위터 팔로워도 12,000명 정도 되고 있고요. 요즘 제가 제일 열심히 하고 있는 카카오 스토리 플러스 같은 경우는 36,000명이 넘습니다. 굉장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고요. 재밌게 소통하고 있는데요. 아마 여기 혹시 친구 소식 받기 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아직 없으시군요. 지리산 자연밥상 검색하셔서 소식 받기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셜 농부답게 제가 재작년에 그 호박에다 QR코드 달아주는 이벤트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벤트이긴 했지만 호박나무에 원하는 체험자의 QR코드를 달아주고 호박을 키우는 과정을 블로그나 SNS 중계방송을 해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소비자는 자기 호박이 어떻게 크는 과정을 볼 수도 있고요. 또 와서 수확을 하면 그 수확했던 기록도 남겨지게 되고요. 나중에 수확할 때 그걸 사갈 수도 있고요. 뭐 이러한 어떤 재밌는 그 이벤트를 했었는데 멧돼지가 지렁이를 파먹는다고요. 그 다 호박밭을 해쳐버리는 바람에 실패로 끝났습니다. 성공할 수 있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아까 신명철 대표님도 마라톤 말씀을 하셨는데 마라톤을 30번을 완주했습니다. 풀코스만. 기농해서도 1년에 2번씩은 풀코스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부터는 저 사진이 2011년도 제가 중앙마라톤 뛸 때인데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 스마트폰을 들고 찍으면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서 미투데이에 올리면서 5km 간격별로 포스팅을 하면서 달렸습니다. 그리고 쭉 트위터에도 날려보고 포스퀘어에도 날려보고 포스퀘어 체크인하면서 달려봤고요. 작년 가을에는 카카오 스토리 플러스에 5km 간격으로 중계를 하면서 달려봤습니다. 힘들죠, 마라톤이라는 거. 힘들지만 그 과정을 지나고 나면 새로운 힘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나 어떤 일을 할 때 힘들 때 그 원동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1년에 2번씩은 무슨 일이 있어도 완주하려고 합니다. 많이 반성하고 정리하고 할 수 있는 돛 닦는 기분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농사 짓기가 참 힘이 듭니다. 태풍이라든지 또 요즘 AI 때문에 많이 고통스러워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구제역도 있고요. 가뭄, 비가 많이 와도 문제고 서리가 와서도 문제고 뭐 좋은 조건이라는 게 그닥 없는 게 농촌이 현실입니다. 거기에다가 지금은 기업들도 저희와 경쟁자가 돼 있습니다. 저 핸드폰을 팔기 위해서 마늘을 수입해야 되기 때문에 농민은 또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닥치기도 하고요. 병원들도 자기의 밥그릇을 위해서 농산물하고 경쟁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FTA가 중국하고 곧 체결이 될 텐데요. 더 글로벌한 시장이 되겠죠. 정말로 무한 경쟁, 저는 그걸 이제 생각할 때 진짜로 전쟁이 아닐까.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농촌에서는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돌파구가 SNS, 소셜미디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소비자와 소통하고 공감을 얻어서 저희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큰 경쟁력이 아닐까. 외국산으로부터 불량식품으로부터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저는 소셜미디어와 소통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재작년에 태풍이 왔었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볼라벤이 우수수 배를 저렇게 수확을 왕창 먼저 해놨었죠. 저희 후배가 구례에서 벼농사를 제일 많이 하고 있어서 가봤더니 저렇게 떨어져 있더라고요. 저녁에 들어와서 블로그하고 페이스북하고 카카오 스토리에 포스팅을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40박스가 팔렸더라고요. 그래서 후배 녀석 목소리가 좀 많이 밝아졌더라고요. 그리고 이틀 만에 이렇게 카카오 스토리를 통해서 주문이 오고
또 친구들이 공유를 해주고 바람을 타기 시작을 했는데요. 15kg짜리 220박스를 이틀 만에 싹 팔았습니다. 더 팔 수도 있었는데요. 더 이상 가면 더 물러져서 상품성도 먹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나머지들은 또 식당에서 그 고기를 숙성하는 데 쓰는 용도로 또 많이 사가기도 했고요. 또 주변에 계신 분들은 직접 오셔가지고 또 차로 싣고 가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어떤 단순한 전화기라든지 이런 기능이 아니라 농기구라고 얘기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농기구 맞지 않겠습니까? 항상 들고 다니면서 언제든지 농산물을 찍어서 보여주고, 농사는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너무 많은 농산물들이 많기 때문에 파는 게 더 중요한 세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농기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게 가장 큰 관건이라고 보고요. 자랑짓지만 이런 얘기들이 그 블러터 답넷이라는 신문사에서 소셜 이슈다라는 이름으로 연재가 됐었고요. 그 이야기가 다시 페이스북 장사의 신이라는 데 제 얘기가 실리기도 했고, 얼마 전에는 MBC 뉴스에 나오기도 했는데요. 3년 만에 억대 농부가 아니고요, 6년 만입니다. 그래서 좀 나름대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런 일도 오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전 농산물이라는 거는 생산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공산품하고 달리 짧게는 3-4개월에서 길게는 1000년 된 녹차나무에서 잎을 수확해서 녹차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정을 팔아야 된다고 봅니다. 생산되는 과정, 키우는 과정, 누가 어디서 어떻게 어떤 농약을 치고 어떤 퇴비를 주어서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만드는가, 그런 과정을 보여줘야만이 소비자가 움직일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요즘 제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소셜 골방 멤버들하고 같이, 제가 된장을 잘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토담농가, 이야기를 파는 전방이나 토담농가에서 된장을 전문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람을 모아서 카카오 스토리에 모았더니 200명이 참여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그 중에 8분만 선발을 했는데요, 2분이 펑크를 내셨고 6분하고 오붓하게 했는데요, 이 관련된 된장 체험, 매주 만드는 체험에 관련된 얘기를 5개 정도의 포스팅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된장이 250kg 넘게 팔렸습니다. 된장을 얼마다, 된장을 팝니다, 이런 얘기 한마디 하지 않았는데도 단지 체험하는 과정만 보여줬을 뿐인데 된장이 팔리더라고요. 저는 이러한 것들을 꾸준히 우리 골방 멤버들 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지리산에서 할 수 있는 체험들, 산야초 체험이라든지 나물 뜯기, 또 지리산 둘레길 걷기, 또 와인 만들기라든지 장아찌 만든다든지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소비자가 감시자가 되기도 하고 감독관이 되기도 하고 공감이 되면 저희 농산물에 대해서 사줄 수도 있는 그러한 소비자가 함께하는 농사를 짓고 싶습니다. 마무리입니다. 제 꿈은 거창합니다. 철인 3종 아이언맨이 되는 겁니다. 아직은 자전거도 사이클도 없고요, 수영도 할 줄 모릅니다. 할 줄 아는 거는 달리기는 하는데요, 하지만 열심히 달리다 보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불가능,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맙습니다.